안녕하세요. 톡톡한 주선생의 김은수입니다. 넘치는 정보, 복잡한 자료는 이제 그만, 이젠 정말 주린이 탈출이 가능합니다. 자, 저희 톡톡한 주선생 주린이 멘토스쿨에서는요, 주식 입문부터 실전 투자까지 빈틈없이 제공하는 커리큘럼을 정주행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 총 4교시로 진행되고 있고요. 우리 시청자분들의 매매 확률까지 높여드리고 있네요. 자, 우선 1교시는 오늘의 진도와 교훈 시간입니다. 우리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마감 시황과 주요 일정을 토대로 전문가님만의 매매 철학까지 다뤄드리고 있는 시간이고요. 자, 2교시는 숙제 검사 시간입니다. 우리 전문가님이 공략하신 공략주가 있겠죠. 자, 힘든 시장 속에서도 성장 스토리를 가진 종목을 어떻게 발굴하셨는지 저희가 리뷰와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교시는 이 방송을 저희가 집중하셔야 되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죠. 바로 쪽집게 과외 시간인데요. 지금의 이 시점에서 가장 부각받고 있는 두 가지 이슈 내에서 우리가 꼭 공부해보고 가야만 하는 딱 하나의 종목이 있다면 그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저희가 실시간으로 종목 자료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흘러가는 순환매 속에서도 가장 가치가 있는 딱 하나의 종목을 저희가 알려드리는 시간이니까요.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면서 두 가지의 종목 자료집 확인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4교시는 이 방송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빠르게 선점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은 극명하게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현 시점에서 우리가 가장 좀 대응을 해볼 수 있을 만한 오늘의 히든 종목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총 3가지의 선물입니다. 2가지의 종목 자료집과 하나의 히든 종목까지 모두 다 포착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은 어떤 분일까요? 또 한 주를 또 아주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생님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고 가장 존경하는 전문가님이다라고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26년이 넘는 주식 생활을 바탕으로 정말 우리 시청자분들께 수익의 지름길을 인도해드리고 있고요. 게다가 이 먹고 또 먹고 종목이라고 하죠. 한 종목을 들어가서 수익을 보고 또 우리가 어느 정도 눌림목 구간에서 또 들어가도 또 수익이 날 수 있는 알짜배기 효자 종목 발굴의 창시자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우리 오늘 최병권 선생님과 함께하면서요. 이번 주의 시장은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지 많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톡톡한 주 선생 지금 바로 등교합니다. 자, 오늘 하루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도무지 예측이 안 되는 시장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가가 $100를 넘어서고 환율이 장중에 1,500원을 넘어서자 이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무지 지수가 방향을 잡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다만 GTC를 앞두고 이제 반도체 대형주들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코스피는 상승하는데 또 코스닥은 흐름이 다른 모습입니다. G2G 바이오가 이 삼성 에피스 홀딩스와 장기 지속형 비만 치료제를 개발한다 라는 소식이 들려온 이후에 이 뉴스에 파는 세론 흐름이 오늘 코스닥 바이오주 중심으로 강하게 출회되면서 코스닥이 3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을 했던 모습이었죠. 자, 이번 주에 반도체가 좀 방어를 해줄 수 있는지도 우리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밤부터 개최되는 GTC 2016 그리고 수요일에 삼성전자 주주총회부터 또 리사수 AMD CEO의 방안 그리고 목요일에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까지 이게 이벤트들을 보면 받쳐줄 수 있는 포지션이기는 한데
한데 우리가 오늘의 SK 하이닉스의 상승이 연속성이 있을지는 계속적으로 지켜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코스닥 보시면 코스피 보시면 1% 오르면서 그래도 5,500선까지는 다시금 올라오는 흐름이었고 CJ, LS 등 일부 지주사 그리고 오늘 해상운임급 등의 해운주의 강세도 연출됐습니다. 이 코스닥은 로봇주와 2차 전지도 쉬어갔고 그다음에 이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의 종목별 차별화가 심했고요. 무엇보다도 말씀드렸다시피 금리 상승에 바이오 투심이 약화됐던 하루입니다. 지수 마감 볼게요. 오늘 코스피는 플러스 1.14% 상승한 5,549선, 코스닥은 마이너스 1.27% 하락한 1,138선에서 종가 형성합니다. 자, 도무지 시장이 오를지 떨어질지 그러니까 예측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유가가 막 오르고 이 대외적인 매크로적인 환경이 불확실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시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는 어떤 종목으로 좀 미리 담아놔야 내가 어느 정도 좀 선전할 수 있는 종목을 가지고 갈 수 있을지 이제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분을 필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명품 멘토 최병권 대표님과 함께 해볼게요.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또 이제 일주일 만에 출연해 네. 주셨습니다. 시장이 너무 어려워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먼저 부탁드려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전에는 제가 2주에 한 번씩 나왔는데 이제 드디어 한 주에 한 번씩 여러분들 뵙게 됐습니다. 글쎄 제가 월요일 날 항상 나오는데 이 월요일 장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월요일 날 항상 좀 팍팍 올라주는 그런 흐름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또 월요일만 되면은 주말 사이에 어떤 악재가 떠서 그걸로 또 주가가 흔들리는 이런 모습이 좀 많습니다. 오늘도 거래소는 그래도 강세를 유지했습니다만은 전체 종목이 오른 게 아니라 특정 종목만 올랐잖아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또 약세를 타고 이런 혼란스러운 시장에서 우리 투자자들께서 또 어디로 방향을 잡고 가셔야 될지 참 혼란스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전히 전쟁과 또 유가 관련해서의 뉴스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시장 아니겠습니까? 변동성이 전보다는 축소됐다고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현 시점에서 악재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좋은 종목을 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구간대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대표님과 함께 하셔야 되는 이유 먼저 상승률 표에서 확인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대표님의 공약주의 상승률 표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뭐가 힘이 좋을지 어떤 종목들을 현 시점에서 우리가 빨리 팔고 다른 종목을 사야 되는지 두 눈 부릅뜨고 봐도 이런 종목을 잘 캐치해 드리고 있어요. SPG 같은 경우에 393%, 보성파워텍은 81%, 큐렉소는 54%, 이뮤논시아는 139%, 스피어는 현재 보유하면서 수익을 더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261%, 한미반도체도 130%, 삼천당제약은 빠졌다 해도 73만 원입니다. 98%, 고영 86%, 바이오스마트 69%,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도 47.9%의 빨간불을 켜면서 와, 우리가 이런 종목을 내가 미리 담았더라면 현 시점에서 변동성이 나타난다고 해도 내 계좌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러니까 실적도 분명히 탄탄한 종목을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테마에 접근하는 그러한 종목들은 단기 변동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주시하시면서 현 시점에서 어떤 종목을 내가 선점해야 되는지는 최병권 대표님과 꼭 함께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려볼게요. 50분 전까지 입장하시잖아요. 그러면 생방송 공략주 이런 종목이 오늘 3가지나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요.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면서 대표님과 좋은 종목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50분까지 방송 시간 40분 남았고요. 하단의 QR 스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우리 대표님과 함께 한다면 끄떡없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변동성이 있어도 내 종목이 지금 수백 %의 빨간불을 켜고 있고 아무리 빠져도 내가 매수한 단가 자체는 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정적입니까? 이게 이런 종목을 내가 좀 담아놔야 내가 행여라도 신규적으로 접근했을 때 물리더라도 이 마음에 멘탈이 잡힌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실적도 좋고 뭔가 펀더멘털이 탄탄한 종목을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만약에 현 시점에서 이제 시장이 좀 어렵고 무섭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도 그래도 요즘 이 시점에 이 종목 들어가면 분명히 좀 괜찮겠다, 선방하겠다 이런 종목이 있다면 또 힌트 주실 수 있으신가요? 물론입니다. 지금 시장이 좀 나쁘긴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예 종목들이 안 오르는 막 계속 음. 폭락하는 시장은 아니거든요. 그 이제 전에처럼 막 고가에 사면 더 올라가 버리고 막 이런 식의 진행은 확실히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은 이슈에 따라서 좀 급반등이 나오는 종목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 또 저점 매수를 했을 때 거기서 또 급반등 나와서 수익이 난다든지 이런 자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자리들을 타이밍만 잘 잡으신다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장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저는 좀 앞서도 말씀드리고 지금 뒤에 가서 또 얘기 드리겠지만은 예전에 어떤 그 흐름 강했던 진행들 이런 것만 자꾸 이제 막 거기에 과거에 집착해서 대응을 하시지 말고 새롭게 환경이 지금 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또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적극적으로 의지를 갖고 포커스를 맞추신다면은 지금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는 장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제 공부방에 오시면은 계속해서 방향 제시해드리고 있거든요. 오시면 종목도 받으실 수 있고 시장의 방향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이 시점에서 우리가 혼자 견뎌하지 마시고요. 대표님의 코멘트 그리고 시장의 방향성이 어디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지도 다 알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행여라도 장중에 내가 어느 정도 공략을 하고 싶은 종목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최병곤 대표님과 무료 공략주까지 꼭 확인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0분까지 기회 드린다라고 누차 말씀드렸고요. 얘기하는 도중에도 방송 시간은 40분도 남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1교시 진행하기 전에 시장부터 좀 보고 가야 됩니다. 이게 그 프리마켓에서도 반도체 투톱만 사실 가더니 네. 오늘 시장에서도 이게 이제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다 양봉을 했는데 그것만 간 것 같아요. 오늘 하락 종목이 한 1,800개 정도 되고 네. 일부 시총 상위 종목들만 끌고 가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아슬아슬하잖아요. 외국인들은 계속 팔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의 시장의 방향성을 좀 어떻게 가지고 갈까요? 일단 지금 같은 시장 흐름은 과거에 이제 박스권 장에서 많이 네. 봤던 흐름이에요. 사실 그동안 시장을 끌고 왔던 주도 종목군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인데 그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해서 전체 종목을 끌고 오는 흐름이었다면 지금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물론 요거 갖고 계신 분들은 기분 좋아요. 오늘같이 하이닉스 크게 오르면은 근데 안 갖고 계신 분들이나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 하시고 다른 종목을 거래하시는 경우에는요. 오늘 같은 장 굉장히 안 좋습니다.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주가를 땡겨 올리면서 다른 종목은 다 내려버리거든요. 근데 내릴 땐 또 다 같이 내려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좀 불편한 상황이 되고 이런 현상은 박스권 장으로 갈 때 전형적인 형태예요. 그래서 다행히 지금 시장에서 시총 1, 2, 3위가 크게 안 내려가고 오름세를 보이고 하니까 지수 자체는 괜찮은데 개인들이 느끼는 체감은 확실히 다릅니다. 그래서 글쎄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갖고 계신 분들은 괜찮습니다. 지금 같은 장에도 나는 괜찮아 이렇게 여유를 가지실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지금 대응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셔야 되고 또 지금의 시장이 새롭게 떠오르는 이슈가 지금 막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2023년도에 그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할 때하고 상황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때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 증시는 그때 전쟁 당사국이었던 러시아보다도 더 많이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괜히 막 불안 심리가 또 많이 있다 보니까 그것이 주가를 끌고 내려가는 요소가 됐는데 지금도 사실 우리 증시 B2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괜히 이제 심리적으로 불안해져 버리면은 그것들이 매물로 전환되면서 상황을 어렵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좀 마디를 좀 짧게 너무 길게 막 무조건 오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단기로 사고 팔고 하는 대응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로봇, AI, 뭐 반도체 이게 시장 주도였잖아요. 근데 거기에 너무 이제 맹신하는 것보다는 새롭게 떠오르는 이슈가 지금 고유가 아닙니까? 네. 그리고 또 호르무즈 해협 봉쇄 뭐 이런 전쟁 리스크 이런 것들이니까 여기에 따라서 어떤 종목군들이 이득을 볼 것인가 이런 것들로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하이닉스의 추세는 여전히 강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강하지만은 예전처럼 막 돌파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니만큼 새롭게 떠오르는 이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거기에 도전적으로 대응을 해보시는 것도 좋다. 그리고 그러면서 수익도 또 내갈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많이 맞추셔라 이런 얘기 드리고 싶고 예전에는 막 높게 사면은 추격 매수가 돼서 그 수익이 바로 났잖아요. 네. 근데 요즘은 그렇게 사시면 무조건 손해 봐요. 강하게 하락할 때.
그럴 때 매수가 들어왔던 종목을 저점 매수를 하시면은 그게 수익이 날 수 있는 요소가 되니까 그런 것들 꼭 좀 신경 쓰시고 대응 가시기 바랍니다. 네. 추격 매수도 시장이 좋을 때 사실 가는 거지 네. 지금의 이 시점에서 막무가내로 산다고 해서 다 오르는 시장이 절대 아니다라는 겁니다. 종목별 차별화가 분명히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수급이 어디 쪽으로 들어오는지까지 꼭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런 종목은 우리 최병근 대표님이 너무나 잘 알맞게 알려드리고 있죠. 상승률 표를 보시면요. 현 시점에서도 어디 쪽으로 내가 흐름을 잡아야 되는지도 이 상승률에서 저희가 증명해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SPG는 무려 400%에 가까운 빨간불, 게다가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부터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도 지금 대부분 수십 퍼센트, 많게는 수백 %의 빨간불을 켜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수익률은 뭐가 있죠? 장중의 공략주가 훨씬 더 좋습니다. 대표님과 함께 하신다면요. 저희가 장중의 공략주까지 무료로 선점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내일 당장 드린다는 게 아니고요. 지수 상황 보고 파악한 이후에 정말 갈만한 종목들 위주로 추격해 드릴게요. 이걸 받아보실 수 있는 기회는 50분 전까지 입장해 주셔야지만이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요. 방송 시간 34분 남았습니다. 하단의 QR 스캔 어렵지 않으니까요. 지금이라도 대표님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교시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죠. 오늘의 진도와 교훈은요? 네, 오늘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의 시장 이슈가 고유가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쟁이라는 이슈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득을 보는 기업들, 그다음에 손해를 보는 기업들 분명히 지금 나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지금은 아직 10 며칠 정도 진행을 했지만은 이게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면은 이제 그때서부터 본격적인 상황 변화가 생기기 시작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특히 기존에 분위기가 좋았던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힘이 빠질 수도 있고 대신에 그 자리를 다른 종목이나 다른 업종군이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고유가에 대한 부분의 이슈를 좀 집중적으로 다뤄볼까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풍력, 이건 뭐 대체 에너지잖아요. 그래서 이 풍력에 대한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거고요. 역시 뭐 고유가 때문에 지금 뭐 원전이라든지 그다음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같은 대체 에너지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각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아마 이게 제 예상으로는 전쟁이 단기간에 마무리가 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에 대한 수익성이 점차 좋아질 가능성이 클 것 같고 그다음에 또 뒤에 화면 보시면은 비료 가격 이것도 지금 상당히 중요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 버리니까 유가만 뛰는 게 아니라 원유만 수입이 막히는 게 아니라 비료 쪽도 지금 상당히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또 그래도 우리가 또 썩어도 준치라고 반도체 쪽 얘기 안 할 수는 없죠. 그리고 이 반도체 종목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릴 건데 반도체도 이제 기술력 차이가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가 돈이 된다 그러니까 기업들끼리도 서로 너도 나도 막 경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런 경쟁이 격화되는 쪽에는 수익성이 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막 성장을 했다면 지금은 성장이 좀 멈추거나 아니면 성장이 좀 떨어지는 상황으로 갔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서로 옥석 가리기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반도체 소재 종목은 소재에 대해서 완전히 독점적인 기술을 갖고 있고 독점을 하는 그런 기업을 제가 오늘 좀 소개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너무 예전 방식대로 그냥 야 강하네 그냥 질러 앞뒤 볼 거 없어 그냥 질러 이렇게 가시면 안 되고 분명히 조정이 한 번씩 강하게 나오거든요. 그럴 때 타이밍을 잡으셔야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하락장의 대응이라는 부분, 이 부분도 오늘 강조해서 좀 진도해서 말씀을 좀 자세히 드릴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또 궁금해할 법한 쪽에서 뭐 풍력부터 오늘 비료 그리고 반도체 우리가 소재 쪽까지의 히든 종목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내 계좌에 꼭 담아둬야 할 부분들만 오늘 챙겨왔습니다. 꼭 주목해 주시고요. 오늘의 세 가지의 선물까지 다 확인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2교시 바로 진행을 해볼 텐데 지난주 이 자리에서 얘기했던 종목이 태양광, 그러니까 네. 하나솔루션이 이제 이미 많이 올랐으니까 우리가 그 다음 주목해야 되는 게 OCI 홀딩스다라는 얘기하셨고 와 지금 몇 퍼센트? 17%의 상승입니다. 네. 근데 이게 요즘 같은 시장에서 수익 보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얘기했다 하면 두 자리 있어 빨간불입니다, 대표님. 근데 이 종목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눈여겨볼 좀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종목이 사실 지금
지금 수익이 뭐 17%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도 보시다시피 차트의 모양새를 보시면은 우상향을 꾸준히 보이면서 가면서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어요. 그만큼 흐름이 강하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탑픽 종목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뭐 이걸 좀 잘못 적은 모양입니다. 지난주 히든 종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방에서 그날 끝나고 밤에 야간 보충 수업으로 또 네. 요거 어떻게 접근해야 된다는 가격까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제가 보충 설명을 보충 수업 형식으로 또 할 건데 그것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어쨌든 간에 태양광 관련주들은 지금 현재 실적은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앞으로의 기대감이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고유가가 지속되면은 화력 발전의 단가가 비싸지기 때문에 원유를 더 이상 떼가지고 전기를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좀 미뤄뒀던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또 발전 단가가 정말로 말도 안 되게 싼 원자력이라든지 이런 쪽을 더 선호를 할 수밖에 없고 기업뿐만이 아니라 국가에서도 그런 쪽으로 정책을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해당 기업들도 그런 좋은 호재가 왔을 때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된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것처럼 당연히 이럴 때 막 열심히 뭔가 투자를 하고 방향을 잡고 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주가가 부응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OCI 홀딩스 같은 경우에 수급 상황을 보시면요. 기관이 열심히 사고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벌써 뻘겋게 물들어 있는 게 보이죠. 네. 개인만 좀 많이 파는 편이고 외국인도 요새는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외국인은 한국 시장에 대해서 요새 자꾸 파는 거니까 이건 뭐 이 종목이 미워서 판다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수익성이 좋아질 거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수익이 안 좋았기 때문에 주가가 높지 않다. 하지만 앞으로 좋아질 거다. 이거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베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종목이 우리가 이제 단순히 요만큼 17% 수익 났습니다. 요거를 갖다가 만족을 할 게 아니라 향후에 좀 더 오를 수 있는 흐름. 그리고 수익이 한 30%, 40%, 뭐 50% 이렇게 넘어가기 시작하면요. 그다음부터는 야, 오늘 내렸네, 내일 또 오르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크게 연연 안 하게 돼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수익률표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거 보셨지만은 100%, 200% 돼버리면은 그때부터는 암만 내리든 오르든 크게 네. 신경 안 써요. 그래서 큰 흐름을 보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수익이 커지는 타이밍까지 천천히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 OCI 홀딩스의 앞으로의 추가 상승의 모멘텀까지 계속적으로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종목을 들어갈 때는 무엇보다 진짜 타이밍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슈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보는 눈이 필요한데 정말 그런 좋은 해안을 갖고 계시는 게 우리 또 최병건 대표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혼자서는 너무 견디기 어려운 시장이에요. 상승률표 다시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어떻게 혼자서 이러한 또 좋은 단가에 좋은 수익을 찾으시겠어요. 최병건 대표님이 그거를 혼자서도 좀 알맞게 잘 찾는 전략을 세워드리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오늘 함께 하시면 또 말씀드렸죠. 단기적으로 또 오를 수 있을 만한 종목이 눈에 보인다 하는 거는 저희가 주식 공부방에서 다 전략 세워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건 생방송을 보신다고 해서 받아가실 수 있는 혜택이 아닙니다. 주식 공부방에 입장하시고 장중에 함께 하셔야지만이 받아볼 수 있는 공략 종목이니까요. 50분 전까지 입장하셔서 이러한 단기 공략주까지 체크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시간 27분 남았고요. 하단의 QR 스캔 어렵지 않습니다. 자, 대표님, 그리고 제가 네. 늘 말씀드리는 게 있죠. 이게 상승률 표 보시면 네. 10종목밖에 안 돼서 너무 아쉽지만 네. 굳이 내가 또 이제 신규적으로 들어가면 이게 수백 퍼센트 막 수십 퍼센트의 종목이기 때문에 고르는 게 어려운 건 알지만 네. 또 신규적으로 내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 어떤 종목이 좀 가장 매력도가 높을까요? 와, 지금 제가 사실 네. 여기 수익률표에서 지금 놓친 게 하나 있어요. 그 네. 보성 파워텍이라는 종목이 이제 힘이 강했었는데 주가가 이번에 많이 죽었단 말이죠. 죽으니까 이제 그걸 갖다가 이번에 이제 힘이 좀 빠졌나 보다. 그래서 반등 좀 줄 때 정리를 한번 했어요. 이게 사실 수익률이 한 120%까지 네. 갔다가 내려오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다시 올라올 때 그때 이거 좀 힘 빠졌나 이렇게 생각하고 매도를 했는데 오늘 전고점을 넘어갈라 해요. 네. 그래서 이게 전쟁이라는 이슈를 생각 안 하고 대응을 해버렸더니만은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부분에서는 반성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오늘
비록 윗골이 달고 밀렸지만은 신고가를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면은 하락을 했다가 다시 또 뒤집어 놓은 상태니까 원전주 아직까지 계속 강세를 보인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선봉에 지금 보성 파워텍 같은 가벼운 종목이 들어와 있고 또 공부방에서도 이런 가벼운 종목들 쪽에서 원전 관련주 실적 엄청나게 성장하는 종목 제가 저번 시간에 집중적으로 보충 강의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종목도 역시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의 장이 좀 올 가능성이 크고요. 중소형주라고 해서 무조건 아무거나 막 사면 안 되고 실적 성장주들 그리고 많이 안 오른 종목들 이런 쪽을 선택하시면은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으니까 보성 파워텍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 표 안에서 산다면은 아마 저는 보성 파워텍을 선택하겠는데 그거 말고도 아직 덜 오른 종목들 공부방에 오시면은 제가 강의 올려놨습니다. 그거 언제든지 보실 수 있거든요. 그걸 보시고 대응을 가셔도 되고 하여튼 원전 관련주들 그리고 대체 에너지 쪽 이쪽을 노리시는 게 좋다. 이렇게 좀 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와 보성 파워텍은 진짜 힘이 강합니다. 오늘도 이제 전고점을 뚫어 올리면서 12,000원 이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승을 보였는데 원전 쪽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좀 눈여겨 봐야 된다라는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부분까지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승일표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지금부터는 저희가 종목 자료집 받으러 떠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눈여겨 봐야 되는 이슈 내에서 우리가 꼭 공부해보고 가야만 하는 딱 하나의 종목이 있다면요. 그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지금 실시간으로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첫 번째 종목 자료집 확인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번 이슈는 이제 풍력 가지고 오셨습니다. 네. 지난주 히든 종목으로는 태양광 가지고 오셨는데 확실히 이제 대체 에너지 쪽으로 이제 집중을 네, 많이 맞습니다. 하시는 것 같아요. 유가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네. 유가가 오르면 원래 정유주들이 수혜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유독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 에너지 쪽으로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게 석유 공급이 계속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대체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우리는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국가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국가 차원에서도 이런 건 굉장히 맞습니다.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이번에는 풍력을 가지고 나오셨는데 어떤 종목을 눈여겨볼까요? 예, 사실 뭐 제가 유가 쪽도 투자를 안 한 건 아닌데 이 유가에 관련해서 지금 오르는 종목들은 대부분 보면 개별 종목들이 많아요. 근데 네. 그런 종목들은 실제적으로 유가가 올랐다고 해서 엄청나게 뭐 수익성이 늘어난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많이 오르니까 막 대주주도 지분을 팔고 나가버리고 뭐 이런 상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공부방에서 말씀드렸던 것도 진짜로 유가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러려면은 괜히 개별 종목을 가지 마시고 ETF나 ETN 같은 간접 투자 상품에 투자를 하셔라. 그래서 제가 공부방에서 이제 WTI 원유 선물 쪽에 ETF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 지금 수익이 20% 가까이 됩니다. 근데 그런 쪽으로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직접적으로 또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이제 대체 에너지, 태양광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 오늘은 풍력을 말씀드릴 거예요. 풍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유가 이슈 때문에 그동안에 좀 지지부진했던 실적에서 벗어나서 올 2026년은 큰 수익을 내는 한 해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역시 뭐 이런 상관관계는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쉽게 평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자세한 설명보다는 당연히 풍력 쪽에 수요가 늘어나고 하다 보면은 늘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부에서도 사실 이번 정부 같은 경우는 원래 풍력이나 이런 쪽에 상당히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국가 프로젝트 자체도 그쪽으로 많이 좀 포커스가 맞춰졌었는데 마침 고유가 이슈도 터졌기 때문에 좀 더 정부의 정책에 힘을 받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풍력은 큰 이슈가 하나 있는 게 뭐냐면은 부유식 해상 풍력 발전 시설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기존의 해상 풍력 발전은 대부분 땅에다가 그 기둥을 박아가지고 거기다가 프로펠러를 달아서 돌리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아주 수심이 깊은 바다에서는 그걸 설치할 수가 없었어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게 한도가 있잖아요. 근데 이 부유식 해상 풍력 발전 시설은 수심이 얼마가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석유 시추선처럼 물에 떠다니는 형태로 가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사실 풍력 업계에서는
거의 뭐 SMR급 원자력에서는 그 소형 모듈형 원자로를 SMR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처럼 그리고 2차 전지 쪽에서는 전고체 배터리처럼 이 수건 사업, 수건 기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기술이 올해부터 상용화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그 부유식 해상 발전 시설이 바람이 많은 쪽으로 자동으로 지가 이동을 해가지고 거기서 발전을 시도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깊은 바다에서도 설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설치가 되기 때문에 수익성이 좀 더 커질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들의 주가는 벌써 지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빨리 보시면은 태운 같은 경우가 지금 풍력 발전의 대표적인 종목이잖아요. 단조업체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박스권을 벗어나서 좀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파 시도가 벌써 나오고 있는 것은 지금의 그 시장의 기대감 이것이 벌써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수급 주체들도 지금 보시다시피 기관이라든지 외국인 같은 쪽에서 꾸준히 빠른 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벌써 눈치가 빠르니까 이쪽에서 벌써 매수가 막 들어오고 있는 거죠. 대신에 오르니까 개인들은 막 팔아요. 근데 이게 제가 왜 이런 걸 항상 자꾸 강조를 드리냐 하면은 우리도 개인이지만은 개인 투자자가 주식을 사면 잘 안 가요. 근데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주식을 집중적으로 사들이면은 그거는 지금 당장은 좀 주춤주춤 하는 듯 하더라도 한 달 뒤에 보면은 벌써 많이 올라 있고 아니면은 내일 당장 급등해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좀 기관이나 외국인들 쪽에 항상 매수가 몰리는 종목들 이런 쪽을 많이 투자를 하시는 게 유리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태움 같은 경우에도 벌써 신고가를 가고 있으니까 그것이 벌써 이 풍력 발전 시장에 대한 기대감 그런 것들이 좀 강하게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최근에 이제 뭐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또 유가 그리고 이런 게 중동발 지정학적 긴장이 단일 사건으로 보기보다는 우리나라의 경제에 좀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대체 에너지에 분명히 관심을 가져야 될 시기고 지난주에 얘기했던 쪽은 태양광이고요. 오늘 가지고 온 쪽은 또 풍력을 말씀하셨습니다. 대체 에너지라 하면 또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현 시점에서 가장 매력도가 있는지 우리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 이미 수많은 검증을 통해서 종목 자료집의 수익률은 증명해 드렸던 바, 자, 투자는 뭐다? 한 박자 빠른 매매 타이밍이 중요한 만큼 자, 현 시점에서 우리 가장 눈여겨봐야 되는 풍력 관련해서의 딱 한 종목 지금 바로 저희가 종목 자료집으로 올려드릴게요. 자, 대표님 준비되셨죠? 네, 준비됐습니다. 자, 올리시면 인증 한번 부탁드리고요. 자, 하나, 둘, 셋. 짜잔. 자, 이 종목을 우리가 현 시점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수입선의 다변화를 넘어서 전력망이라든지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해야 된다라는 말씀 누차 드렸고 지금 바로 인증해 주셨습니다. 이건 대체 에너지 관련주로 꼭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종목이랑 저희가 전략은 가려놨지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단의 QR 스캔으로 입장하시면 이 종목을 우리가 왜 봐야 되는지 일단 종목명 알아가실 수 있고요. 투자 전략은 저희가 장중에 계속해서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을 현 시점에서 우리가 가장 눈여겨봐야 되는지 바로 한번 볼게요. 풍력은 이 종목 빼놓을 수 없어요, 이 종목을 대표님. 빼고는 얘기할 수가 없죠. 이걸 봐야 되는군요. 네. 왜요? 그리고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수익성이 일단 제일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보시다시피 이제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 장기적으로 이미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 6월부터 이미 하락을 좀 오랫동안 해왔었고 다른 여타 종목들 특히 뭐 AI나 로봇이나 반도체 관련주들이 막 날아가고 막 풍악을 울려라 잔치를 벌려라 막 이러고 있을 때 이 풍력 쪽은 이 종목도 그렇고 다른 업종들도 완전히 헤매고 있었습니다. 네. 그 이유가 사실은 뭐 수익이 엄청나게 나빠서 그런 건 아니고요. 워낙에 시장 분위기 자체가 그쪽으로 쏠림 현상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뭔가 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모멘텀이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유가도 싸고 그다음에 발전 단가도 싸고 막 이래서 전력만 구축하는데 막 포커스가 다 맞춰졌지 뭐 대체 에너지까지 거 뭐 지금 당장 중요한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가 좀 팽배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전쟁이 터지니까 이게 또 얘기가 완전 달라졌어요. 그때는
전력망 구축하고 이런 것들,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이런 전력을 잡아먹는 하마들이 중요했다면 지금은 그것보다는 당장 지금 생활에 어떻게 전력을 공급을 잘 해줄 것인가 이게 포커스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풍력 쪽에 이런 기업들이 지금은 또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풍력 발전 쪽에 거의 수건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부유식 해상 풍력 설비 이것이 이제 올해부터 상용화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풍력 업계들은 원래 뭔가 전환점을 가질 만한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도 한번 매수가 들어왔었습니다. 2월 말에 한번 강하게 매수가 들어왔다가 시장이 무너지는 바람에 한번 깊게 조정을 받았는데 상당히 빠른 속도로 회복을 하죠. 제가 우리 이 방송을 통해서 항상 많이 강조드렸던 게 뭐냐면은 차트 패턴에서 네. 하락 이후에 그것을 장악하는 장악형 형태가 나올 때는 그것은 굉장히 강력한 매수 신호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 종목도 역시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면서 신고가를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중장기적인 흐름을 보셔도 장기 하락을 했다가 추세가 전환되는 이러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딱 보셔도 중장기 하락 이후에 추세가 주봉상으로 이렇게 튀어 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종목은 올 한 해 전쟁 이슈 때문에 상당히 좀 득을 볼 가능성이 큰 종목이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공부방에서 제가 또 자세하게 한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는 필히 알아가셔야 되고요. 굳이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이유 다시 한번 상승일표에서 확인시켜 드릴게요. 이 모든 종목들이 지금처럼 저희가 이슈 종목 자료집에서 알려드렸던 종목이고요. 전략도 분명히 주식 공부방에서 챙겨가셨죠. 그래서 꼭 필히 풍력 관련 아무도 지금 사람들이 관심을 덜 가질 때 미리 선점하자라는 취지에서 저희가 확인시켜 드렸으니까요. 첫 번째 풍력 관련주 대체에너지에 관심을 갖자 이 종목을 확인해 보자라는 말씀까지 드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저희가 이제 이슈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비료 관련주를 가지고 오셨는데 네. 이게 비료 관련주는 곡물 가격 그리고 국제 정세, 환율 무조건 이게 얽히면 반응하는 그렇죠. 흐름이 반복되더라고요. 이제 다만 이게 막 실적이라기보다는 수급이라든지 이제 테마에 네. 사실 단기 급등락이 좀 잦기 때문에 뉴스 한 줄에도 변화무쌍한 그렇습니다. 부분 예.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투자 전략을 좀 어떻게 가지고 갈까요? 사실 비료 관련주만 나오는 걸 보면은 예전에 그 전쟁주가 나왔을 때 그때 이제 곡물 관련주, 뭐 식품 관련주 이런 게 많이 움직였었잖아요. 그거 같은 맥락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는데 약간 다른 면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우크라이나에서 수출을 되는 수출 항구를 막아버리니까 세계 밀 생산의 30%를 차지하는 우크라이나에서의 생산이 막히니까 곡물 가격이 급등을 해버렸던 거고 그래서 곡물 가격 관련주가 올랐던 거고 비료 관련주도 그때는 올랐는데 이 수요가 늘어나니까 거기에 비료 소요량도 늘어난다라는 논리로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 좀 인과관계가 명확하진 않았고 약간 테마성으로 가는 그런 부분이 조금은 있었죠. 근데 지금은 얘기가 좀 다른 게 뭐냐 하면은 지금 국내에서 생산하는 비료들의 원재료가 암모니아입니다. 이 암모니아가 중동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중동의 UAE나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나 쿠웨이트, 바레인 이런 데서 다 나오거든요. 근데 이 원료들이 어디를 통해서 생산이 다 나오냐 하면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원유를 지금 생산을 못하고 수송을 못하니까 완전히 막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급등하는 것처럼 비료도 지금 만들려면은 죄송합니다. 만들려면은 암모니아가 들어와서 그걸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가 지금 딱 막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격이 급등할 수밖에 없는 요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비료 업체들이 그러면 그거 막히면은 우리나라 비료 업체들도 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우리나라 비료 가격은 가격 연동제를 지금 체크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료 가격이 오르면은 비료 제품도 오르고 내리면은 같이 내리는 구조를 가고 있는데 이 지금 생산하는 비료들은 과거 한 두세 달 전에 원료가 들어와서 지금 싸게 사놓은 상태란 말이죠. 그런데 그걸 갖다가 지금 비료 가격에 원료가 올랐으니까 가격도 올려받을 수 있는 상태니까 영업이익이 단기간에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수송을 못하는 부분이 계속해서 지속이 돼서 나중에 가면은 그때는 이 비료 가격이 암만 오른다고 해도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고요. 또 어쩌면은 만약에 전쟁이 빨리 마무리가 돼서 호르무즈 해협을 금방 통과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은 네. 그때는 원료를 비싸게 사가지고 나중에 싸게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즉 비료 관련주는 단기간에는 수익성 증가가 크게 예상이 되나 중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그 상황에 맞춰서 안개속 상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봄이 오고 파종을 해야 되는 시기잖아요. 그러면 비료가 이때 다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막 들어가는 이 시점에 비료업체들은 비료 가격을 올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수익성이 단기간에 확 늘어나 버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비료업체들의 단기 상승이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지금 보면은 대표적인 비료 관련주가 남해화학이거든요. 이 남해화학 같은 경우에 주가가 지금 진행을 하는 것을 보면은 막 오르락 내리락 막 난리가 아닙니다. 분봉상의 진행을 보셔도 아침에 잠깐 올랐다가 급락을 해버리고 또 내려갔다가 또 잠깐 올랐다가 급락해버리고 막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투자자들께서는 이거 그냥 옛날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처럼 테마주일 것 같아요. 그래서 잘못 따라갔다가는 크게 손해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단기간에는 수익성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더라도 한번 노려볼 만한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를 때 상승을 할 때 그때 매수하시면 크게 손해보기가 딱 쉽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가격이 크게 내리는 타이밍 아니면 연속적인 하락이 있을 때 그때 저점 매수하시면은 단기간에는 크게 먹힐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료 관련주는 분명히 한번 투자를 노려볼 만하다. 다만 추격 매수보다는 조정시 저점 매수 그리고 지금 시장 자체가 애초에 그렇게 접근을 해야 돼요. 단적인 예로 관련주는 아니지만은 오늘 흥하해운 같은 경우에도 네. 상한가를 갔단 말이죠. 근데 이 상한가가 지금 그냥 돌발적으로 튀어나온 것 같아도 사실은 이 회사의 수익성이 지금 좋아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른 건데 오를 때 이런 가격대에서 사시면은 이 손실을 그대로 또 안게 됩니다. 근데 오르고 난 다음에 매수가 몰리고 난 다음에 연속 조정이 나왔을 때 이 저점에서 매수를 한다라면은 오늘 같은 큰 상승을 노릴 수 있게 되거든요. 지금 장은 박스권 장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거나 하락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서는 항상 보면은 오를 때 말고 지금 매수가 몰리는 종목을 하락 시에 저점 매수를 하시면은 잘 먹히니까 비료 관련주도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신다면은 분명히 재미를 좀 보실 거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추격 매수는 절대 안 되고 눌렸을 때 저점 매수가 분명히 유효해 보인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그럼 현 시점에서 우리가 비료 관련주는 어떤 종목을 눈여겨봐야 되는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자, 지금 바로 저희가 종목 자료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준비되셨죠? 네, 준비됐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짜잔. 짜잔. 자, 오늘 시장에서도 전쟁 관련주는 이제 유가 관련주보다는 우리가 해운, 비료, 알루미늄 쪽 관련주들이 오늘 시세를 분출했던 부분이란 말이죠. 호르무즈 우리가 봉쇄 영향으로 비료 가격 급등이 예상되기 때문에 좀 저점 매수를 해볼 수 있을 만한 종목 어떤 종목인지 지금 바로 올려드렸습니다. 꼭 함께 두 번째 종목 자료지 확인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을 우리가 현 시점에서 눈여겨봐야 하는지. 이 종목이군요, 이 대표님. 종목이죠. 이거 못 빼놓죠. 네. 비료 관련주 하면 또 이 종목 네. 아니겠습니까? 이걸 또 우리가 봐야 될까요? 그렇죠. 네. 비료 관련주 그러면은 사실 제가 이제 남해화학을 얘기를 네.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너무 좀 상투적인 것 같고 또 우리가 어차피 단기 수익을 노리는 상황에서 좀 더 빠르고 좀 강력한 주식을 찾다 보니까 이 종목을 선택했는데요. 이 종목 말고도 다른 비료 관련주도 괜찮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중요한 거는 종목도 종목이지만은 타이밍. 네. 그러니까 어떤 타이밍에서 살 것인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약간 또 테마성 종목들이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조정 줄 때 하락 시 용기를 내서 매수할 수 있는 게 하락장에서는 대처하는 방법이니까
이 종목도 괜찮습니다. 아무 문제 없고 실적도 문제 없거든요. 항상 저점 매수만 잘 하시면 된다. 이렇게 좀 정리하겠습니다. 네, 비료 관련주 너무 궁금하시죠? 이 종목을 꼭 확인해야 하는 이유 제가 다시 한번 상승률 표에서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많고 많은 수백 %, 적어도 수십 %의 빨간불을 실시간으로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벌써 2가지의 종목 자료 좀 알려드렸고요. 종목명까지 저희가 생방송 도중에 올려드렸습니다.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테니까 꼭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또 장중에 좋은 종목 있으시면 저희가 단기 공약주까지 보너스로 챙겨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50분까지 시간 얼마 없습니다. 방송 시간 딱 5분 남았으니까요. 최병원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종목 꼭 확인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기다리던 4교시 히든 종목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반도체 쪽 준비하셨다고요? 네, 오늘 종목은 반도체 소재 관련주인데요.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반도체를 생산하고 그 기판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절연체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사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 반도체 소재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던 기업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 원래 주로 만들던 그런 제품들이 좀 줄어들고 오히려 지금 반도체 소재 쪽에 이 생산하는 제품들이 훨씬 더 규모가 커져가지고 매출을 막 2배, 3배씩 뛰어버린 그런 종목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도 지금 이거 물 들어올 때 빨리 놓아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생산 제품의 생산 캐파를 늘리기 위해서 지금 신공장을 또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 신공장이 올해 하반기에 건설될 예정인데 얘가 건설이 되고 나면은 지금의 매출에 또 2배를 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그리고 이 회사가 지금 납품하는 주요 납품처가 보시는 것처럼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의 황 사장님하고 지금 뭐 연계를 맺으려고 하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안 오를 수가 없는 종목이고요. 또 이 제품 자체가 기술력이 상당히 있어야 됩니다. 정제율이 굉장히 높아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체를 불가한 그런 독점적인 위치에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뭐 경쟁사들이 좀 경쟁 제품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이 회사의 기술력을 못 따라오기 때문에 당분간은 시장 독점 예상이 된다. 이런 기업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차트를 잠깐 한번 보시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렇게 흐름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못 올랐어요. 다른 반도체 관련주들은 그렇게 상승이 많이 나와서 난리를 치고 있고 신고가를 치고 있는데 이 회사는 영 지금 올라가는 거 보면은 시원치 않습니다. 지금 이 회사가 작년 대비해서 재작년 대비해서 작년의 수익성이 영업이익에서는 거의 3배를 내놨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주가의 반응은 이렇게 시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한번 시장에 알려지고 좀 관심을 많이 받기 시작하면은 완전히 날아가는 그런 흐름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종목은 그냥 막 이렇게 흘려 지나가면서 얘기하기가 아까워서 제가 오늘 이 방송이 끝나고 밤늦게 보충 수업을 좀 더 하려고 합니다. 공부방에서요. 그 방송에 공부방에서 하는 방송 보충 수업에 꼭 참여를 해주시고 옛날부터 우리가 학창 시절 때도 뭐 제가 꼭 그랬다기보다는 늦게까지 남아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보통 보면 성적이 높았어요. 네, 그래서 네. 보충 수업 이거 꼭 좀 들으러 오셔라 이런 말씀까지 덧붙여서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그냥 흘러가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종목이다라는 말씀까지 해드렸거든요. 오늘 방송 끝나고 보충 수업까지 꼭 들으셔야지만이 이 종목을 우리가 가장 눈여겨봐야 하는 매력도가 높은 종목이다라고 아실 수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반도체 소재주 또 특히나 엔비디아와도 우리가 연관성이 있는 종목이다까지 얘기를 해주셨고 또 반도체 우리가 소재주로도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종목 아직 상승이 많이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많이 나오지 않았다고 해요.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최병건 대표님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대표님과 함께 해봤고요.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루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